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참여했네. 안녕. 많이들 참여한 게 아니라 거의 풀참이구만. 대치동은 다르구만. 워크북 질문 처리부터 할게요. 12단원의 5번. 자, 요 4차식은 0이라는 4차 방정식의 내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니까 이 식은 뭐라는 소리야? 인수 정리에 따라서 이 식은 뭐와 같다? 그렇죠. 바로 써야 돼요. 풀참. 근데 구하라고 하는 식을 가만히 보면은 얘랑 비교를 해보면 x에 1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 식은 곧 이 식이니까 요 식에 1을 대입해라? 그런 얘기죠. 얘를 fx라고 놓으면 결국 구하는 식은 f1이란 말이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답을 내시면 된다. 인수 정리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9번 허근의 정체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똑같은 부분이 안 보이니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조합을 다시 해야 돼요. 첫 번째 2차식은 이거고요. 두 번째 2차식은 이거잖아요. 요렇게 조합을 해야 아니네. 요렇게 조합을 해야 똑같은 게 나오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대기시 될 거고요. 다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허근이 등장하는 2차 방정식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전개하면은 요게 똑같은 모양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빼기 5x에 대한 2차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개를 했겠죠? 4 더하기 6해서 1차 개수는 10 썼겠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96인 거죠? 인수분해도 되는 거죠. 개수 구조가 1, 10, 마이너스 96이니까 6이랑 16 아닙니까? 그리고 플러스 10이니까 여기가 빼기네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이 판별식의 음수이기 때문에 그게 허근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은 0에 한 허근이 오메가다. 그런 얘기죠. 원래 우리가 아는 오메가랑 다른 거네. 얘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그러면은 근의 정의에 따라서 x자리에 오메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식을. 그거 구하는 거잖아, 지금. 1번. 요거를 조합할 생각을 안 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 13번. 보기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이 아니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니까 합차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요거의 두 양근이 알파 베타다. 양근이 먼저 또 찾아야 돼요.
x 4제곱 16이고요. 가운데 필요한 것은 8이죠. 8 마이너스 12x 제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과정 생략을 하고 합차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요거랑 요거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저거의 두 양분. 그럼 이제 요놈의 판별식이 양수고 요놈의 요놈의 판별식은 음수인데. 근데 여기서 양근이 안 나오는데 뭐야? 뭐 잘못 썼나? 이게 x제곱 빼기 4의 제곱 맞는데 여기가 빼기구나. 아하. 그러면 여기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 두 분의 곱도 마이너스 4. 두 분의 곱이 일단 마이너스 4니까 처음. 여기서 요 두 개에서 하나씩 나오는 거구나. 이상한 문제네. 아무튼간에 둘 다 근해 공식을 써야 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양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여기서 나오는 양근은 1 플러스 루트 5. 요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벳하는 이 두 개를 말하는 거고, 요 두 개의 합을 요구했으니까 2루트 5가 되겠네요. 신기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15번 질문이 제일 많은 문제인데 숙제 중에 가장 어려웠나 보죠.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근데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나? 숙제로 처음 보는 말인가? 이것도 이제 4차 방정식이 아니라 보기차 방정식이죠.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다들 처음 보는 눈치니까 개념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실전 개념 정리. 보기차 방정식의 그렇겠다. 12단원 연습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이런 꼴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생긴 보기차 방정식의 근이 네 근이 나올 건데 네 근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의 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돼요.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의 한 예를 들자면 이 문제처럼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근의 상태라든지 근의 범위를 알려주는 이런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 논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바뀌죠. at제곱 bt 플러스 c는 반이다. 얘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보시면, 얘의 근 4개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놓으시면 안 되고요.
시환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놓으셔야 돼. 근데 얘가 t인 거고 t는 실제로 x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는 순간 t가 x제곱인데 이게 알파 베타라는 소리라서 얘를 그냥 풀어주시면 x는 얼마 루트 알파와 얼마 루트 베타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근이 얘네들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상태가 이러하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이 문제를 푼다고 치면은 이 문제가 딱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도실근과 서로 다른 도허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서 뿔마 루트 알파, 뿔마 루트 베타 네 개 중에서 두 개는 서로 다른 실수여야 하고요. 나머지 두 개는 서로 다른 호수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호가 붙어있는 수인데, 오케이? 그럼 당연히 한 놈은 양수고 한 놈은 음수다. 그게 결론이에요.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여야 문제 조건에 만족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결과물을 어디다가 적용을 시키느냐? 알파 베타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이었잖아요.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는다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배운 적이 있거든요.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암기사항이라고 했죠. 암기한 바대로 마무리하시면 돼.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뭐만 쓰는 거야? 곱만 쓰는 거예요. 곱이 의미다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로 들어가면은 시환을 하시라고 x제곱을 t로. 그러면은 t제곱 더하기 2에 1 빼기 k에 t에 빼기 5k 더하기 10 그럼 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면 x는 얼마 루트 알파와 얼마 루트 베타가 되는데 요 네 개 중 두 개는 서로 다른 도실근이고 나머지 두 개는 서로 다른 도허근이니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다 라는 팩트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죠. 그러고 얘를 읽는 겁니다.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암기한 바에 따라서 두 근의 곱이 의미다로 마무리요. 그래서 근각예수의 관계 쓰라는 소리예요. 근각예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은 당근 마이너스 5k 플러스 10인데 요 놈이 0보다 작다라는 1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k는 2보다 크다가 정답이다.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퀴즈를 내보자. 똑같은 문제라고 칠게. 요시 똑같이 쓸게요. 서로 다른 네 실근 일 경우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요게 퀴즈입니다. 물어보세요. 졸지 말고. 졸린 사람은 바람 쐬고 물 마시고 자유롭게 해. 명절 전이니까. 퀴즈 풀어. 벌써 했어? 태연이? 책을 몇 개 썼는데?
식을 하나 쓰면 안 해. 무슨 공감인데.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데요. 뭐야, 워크북이 없어? 아, 그래서 그렇게 활짝 끼고 앉아있는 거야. 나한테 말을 하지. 에휴, 어린이 진짜. 숙제는 다음에 가져야 돼. 어? 숙제는 다음에 지켜야 돼. 숙제는 다 했는데 챙겨오지 않은 거야. 응. 몇 문제예요? 거기다 풀어두세요. 퀴즈 푸세요. 퀴즈. 그 문제 풀지 말고. 문제를 바꿔서 퀴즈를 만들어 봤어요. 서로 다른 내실근 입장으로. 가려. 뭐하노? 아, 그 위에다 볼까요? 자, 똑같아요. 이거 똑같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내근이 이건데 요 네 개가 서로 다른 네 실수다 그런 얘기니까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양수란 뜻이에요. 여기다가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진 조건으로 이런 문제가 애초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암기한 대로 쓰는 거죠. 식을 3개 써야 돼요. 판별식 k 빼기 1을 쓸게요. k 빼기 1의 제곱 빼기 a씨니까 요거잖아요. 전개 정리하면은 이상한 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근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K가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잖아요. 근해 공식으로 여기다가 작은 근을 쓰고 여기다가 큰 근을 쓰는 거죠. 작은 근은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9 더하기 36이니까 45. 45는 3루트. 이쪽은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게 답이고요. 잠깐 기다리고요. 두 번째는 합이죠. 합은 2의 k-1인 셈인데 요 놈이 0보다 커야 되죠. 두 양수의 합은 양수니까요. 암기사항이에요. 얘를 풀어주시면은 k는 1보다 크다. 이것도 답이고.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양이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5k 플러스 10도 양이어야 됩니다. 올량인 거지, 올량. 판별식 합 곱이 올량. 얘를 풀어주시면 k는 2보다 작다.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세 영역의 공통 부분을
답으로 쓰면 돼요. K축을 잡으시고 1, 2 찍으시고요. 요 두 개를 미리 연립했다 라고 치면은 그냥 1에서 2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추가로 그래가지고 얘랑 공통부분이 있는 것만 남기면 됩니다. 이 새끼는 음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요 놈이 대충 얼마인지를 알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루트 45였잖아요. 그럼 대충 얼마니? 6점 6점 몇이죠? 거기서 3을 빼면 3점 몇? 1을 나누면 1점 몇? 1점 몇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에 2분의 빼기 3 더하기 3루트가 있다 이거야. 근데 얘보다 크다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여기가 답인 거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3루트 5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가 오늘의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이야. 맞은 사람 손 들어봐요. 왜 빵면이야? 판별식을 안 썼어? 세 개를 써야지. 두 개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의 분리나 실근의 부호나 두 개 쓰는 경우는 없잖아. 하나 쓰든지 세 개 쓰든지잖아. 외우라는 거 똑바로 안 해볼래? 그래가지고 누적 테스트 어떻게 보려고 그래?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들. 다음은 18번. 이거는 개수가 대칭인 꼴이네요. 우리 워크북이 개수가 대칭인 꼴을 좋아해. 이거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도 이미 나왔던 거거든. 얘의 두 허근. 이것도 일단 허근의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얘의 두 허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이거네요. 어떻게 했었죠? 개수가 대칭의 3차식 인수분해. X제곱으로 인수분해일 경우에는 능력이 없으니까 묶어내는 거였는데 얘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냥 나누면 됩니다. 무변이 어차피 0이라서. 의도는 뭐죠? 그렇게 하는 의도. 그 짓을 하는 의도가 뭐예요? x 플러스 x분의 1이나 x 마이너스 x분의 1에 대한 2차식으로 바꾸기 위해서죠.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얘를 먼저 쓰세요. 바로 이걸 쓰세요.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요 두 개는 마이너스 4로 묶어서 쓰세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원래 5였는데 2를 땡겨 갔으니까 3만 남는 거죠. 이렇게. 그럼 뭐 개수의 구조가 1, 마사, 3이니까 너무 쉽잖아 인수분해가. 그래서 바로 결론을 지으면 x 플러스 x분의 1이 1 또는 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를 더 정리를 하면은 x를 해가지고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 또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라는 뜻인 거예요. 요놈의 판별식이 음수라서 여기서 말하는 두 허브는 우리들의 친구 오메가랑 오메가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고요. 이 새끼의 판별식은 양수거든요. 얘는 아닌 거야. 얘는 실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모든 일을 다 잊고 정리를 하자면은 그냥 이거예요. 이거요. 모든 일을 다 잊고 정리를 하세요. 요거의 두 허근이
실체는 오메가와 오메가 반구나. 이런 생각까지 할 줄 아시면 좋겠다. 근데 뭐 이게 소수령인데 굳이 이 모양을 바꾸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 식의 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동 반사적으로 뭘 곱해야 돼? 알파 플러스를 곱해야 되지. 그렇게 전개해서 나온 결과가 이거죠. 세제곱을 실제로 하지 않고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게 키포인트를 했어요. 요 새끼는 마이너스 1을 알아냈고 요 두 새끼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냥 뭐 통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분문을 전개 다 할까? 그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다른 논리로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저 두 개를 더한 거일 테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면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이 모두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 1들을 넣어가지고 산수를 때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분수가 7분의 5라는 소리잖아요. 마이너스 1 플러스 7분의 5니까 마이너스 7분의 2. 그 다음은 20번. 잠깐만 20번은 좀 심한데 20번은 마이너스 1 넣고 4 넣고 해서 A, B를 찾은 다음에 조립제법을 때려가지고 나머지 한 거는 구하면 되는데 말로 해설했다 칠게요. 21번 이건 4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과 마이너스 1을 넣어서 A, B를 찾은 다음에 1과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때리면 나머지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두 근의 곱을 찾으면 돼요. 23번 할게요. 20번, 21번 같은 건 틀면 안 돼요. 너무 쉬운 거라서. 자, 뭐 아무도 모르는 거 알죠? 요런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다. 근데 이건 0이 아니래. 왜 0이 아니라는 말이 있냐면 나누는 식을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라 할 때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기행니은 디귿의 참거짓을 밝히는 거죠. 옳은 것을 고르는 게 미션이다. 요거는 연습 문제에서 한 기억이 있는데 제이야 제이 라는 노래 있는지 알아? 엄청 옛날 노래인데 제이 스치는 바람에 떨리는 나무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줄고 있네. 자, 얘의 근이 알파니까 당연히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a 알파 제곱 빼기 b 알파 제곱 더하기 c 알파 빼기 d라는 식만 유의하게 0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의 한 가지 의미는 a 알파 제곱 b 알파 제곱 c 알파 빼기 d는 0만이 아니지 요거만이 0이다. 아니 3차방이니까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선생님?
근데 그 두 개가 뭔지 알 길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언급이 안 됐습니다. 요 식만이 유일하게 0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방정식의 근의 정의에 따라서.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은 전부 다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여기서 근이라고 한 새끼를 x자리에 집어넣어서 요 놈이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으면 요런 식이 만들어지죠? 이 새끼랑 이 새끼는 무슨 관계야? 부호만 다른 관계잖아. 맞아? 그러니까 0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셈이란 말이야. 맞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을 x 넣어보란 뜻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분의 d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c 마이너스 알파 분의 b 플러스 a잖아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으로 통분하는 것이 그냥 알파 세제곱으로 통분하는 것이 인지상정. 그러면은 여기에 얘가 a 알파 세제곱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b 알파 제곱이 되고 얘가 c 알파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d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분자가 이 시간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d도 똑같이 하면 돼요.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석 연습 문제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개수의 순서가 뒤바뀌면 근이 역수가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요 식이랑 요 식이 개수의 순서가 정반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요게 참인 걸 확인했으면 얘 역수인 이 새끼가 이놈의 근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얘의 근이 알파인데 얘는 얘의 역수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를 확인하시면 되냐면 얘네들의 순서가 정반대가 되었나? 만 확인하시면 돼요. 정반대가 됐거든요. 물론 마이너스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당연히 참입니다. 니은 디귿은 그런 식으로도 참임을 밝힐 줄 아셔야 돼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 다음에 유형 6번 4개를 다 모르겠다고 어필을 한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3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인 건데 이거는 내신 필출이라고 내가 강조를 했고 강조를 했는데 자기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엄청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도 여기 일반 애들은 되게 생각이 깊어. 저기 자고 있는 제이 빼고는 다들 생각이 깊어. 생각이 깊어가지고 야 씨발 내신 필출을 했는데 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4개의 풀을 다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돈을 다 때려드는 거야. 원하는 대로 다 풀어드릴게요. 그 정도로 중요하긴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누적 테스트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일단 요거는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이중근도 되고 삼중근도 돼. 이중근 혹은 삼중근을 갖기 위해서 K의 값이나 범위를 알아내야 되는데 아니 중근이니까 범위가 아니라 값을 알아내는 건데 근데
미정계수 K가 있어도 반드시 인수분해가 했지. 고1들이 푸는 건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고차식은 넣어서 0 되는 걸 찾는 건데 저렇게 미정계수가 껴 있을 때가 더 쉽다고요. 왜냐하면 요 두 개만 딱 보면 되거든요. 요 두 개만 미정계수를 갖고 있는 항만 딱 보면 되거든. 저 두 개를 제거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x에 마이너스를 넣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까지 0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마이너스 1로 조립집법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수가 이차이 없어요. 어? 1로 해야 되구나. 그럼 할 수 있었네. 이렇게. 그러면은 x는 1이라는 근은 하나 나온 거고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이게 3중근이려면 얘조차 1이라는 중근을 가져야 한다는 뜻인데 얘가 1이라는 중근을 가지려면 x제곱 마이너스 2x였어야 하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x가 아니니까 3중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근은 이 문제 설계상, 문제 구조상 2중근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일단 내놓으시고 이미 1이라는 근을 하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중근의 후보 중에 하나가 1인 거죠. 그래서 중근이 1일 때와 이중근이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갈라서 풀면 돼요. 첫 번째, 중근이 1일 때와 중근이 1이 아닐 때로 갈라서 풀면 됩니다. 중근이 1이란 말은 이 2차 방정식도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런 얘기니까 x에 1을 넣어서 k를 구하시면 돼요. 얘를 풀면 된다고요. 이렇게 k 1이 나오고요. 중근이 1이 아니라는 말은 요놈이 완전 제곱식이라 주거든요. 이 2차 방정식 자체가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니까 그럼 판별식은 0으로 가도 되고요. 없어 보이게 풀 사람들은 1, 1이니까 당연히 4분의 1인 거죠. 마이너스 2k가 4분의 1이다. 바로 풀어도 됩니다. k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렇게 두 개를 찾아주면 돼.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미정계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3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긴 하거든. 항상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풀면 돼요. 요거 해보자.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다. 여기도 여기 kx 여기 마이너스 2k 보이죠? 그럼 x 2 넣어서 0 되는 거죠. 바로 가요. 됐어요. 그러면 2라는 실근이 이미 나왔으니까 여기서 뭐 세 개 중에 같은 게 있니 없니 이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요 나머지 2차 방정식에서도 실근이 나온다.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이시고 끝내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이고 실근을 갖는다. 이게 의미구나.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크거나 같다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판별식은 1 빼기 k잖아요. 얘를 풀면 답이 나와. 25분은 너무 쉬운 거고. 그 다음에 26번은
요거는 안 풀게. 요거는 25번과 똑같이 풀면 돼요. 넣어서 0되는 거 하나 찾으셔야 되고, 그게 한 개의 실근인 거야.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허근은 이쪽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쪽에서. 요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그런 뜻이라서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요거 작다로 K의 범위를 구하면 되니까 얘는 안 할게. 아무리 지금 진도를 늦추려고 해도 똑같은 걸 푸는 건 좀 그렇지 않나. 27번은 어떤가? 요것도 뭐 비슷하긴 한데 요거 할게요. x 세제곱 3x 제곱 3중근이 나오는 거 한번 구경해봤으면 좋겠는데. 표현이 좀 이상하죠? 표현이 이상하다고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응? 응? 그냥 뭐 무시하면 될 것 같아. 실근이 한 개다 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실근이 한 개인 게 총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3중근이든지 실근 하나, 허근 두 개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돼요. 근데 3중근을 등장시키기에 문제를 잘 못 만들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끝나긴 하는데,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3중근이 있을 수 있게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말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고,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그 문제에 주어진 그 다항식의 개수의 구조상 3중근이 저게 완전 세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뜻인데, 완전 세제곱식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면 3중근은 말이 안 되니까 버리고 요거 가지고 끝내는 거야. 대부분은 그렇게 흘러가. 아무튼간에 이걸 하건 간에 요 실근 한 개의 정체는 언제나 밝힐 수가 있다고. 여기 2K하고 여기 마이너스 2KX만 쳐다보시면 X가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요 3중근의 후보가 1, 요 한 개의 실근의 후보도 1이라는 사실은 알고 가야 한다고. 일단 됐어요. 그래서 x는 1이 하나 나왔고,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k는 0이라는 2차 방이 또 하나 있는데, 요놈이 x는 1이라는 중근을 가질 수 없다고. 얘가 중근을 가지는 상황이면 여기가 1, 4니까 여기 4라서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요 남은 건 이것뿐이니까 요 생각만 가지고 답을 내는 거야. 그러면 실근 한계는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마무리하면 돼. 다 됐나? 여기까지였죠? 숙제가. 연습 문제도 두 개인가 질문이 있던데. 11단원 연습 문제에서 말이죠. (11-6번이) 이번 숙제가 아니었는데 두 명이나 물어봐가지고 내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픽한 문제인가?
픽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2명이 모른다 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x가 0에서 3, 4, 2일 때 다음과 같은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미션인데 말이죠. 이차함수의 상태가 인상적이죠. 2x 빼기 3에 대한 2차식이니까 x에 대한 2차식이라기보다는 마이너스 2에 2x 빼기 3 빼기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x 대신에 들어간 게 꼴랑 1차식이니까 요거 전개해가지고 풀어도 돼요. 전개해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소중한 문제를 그렇게 하찮게 다루기 싫으니까 똑같은 모양이 있을 때 최대치수를 찾는 문제다라고 소중히 다루고 싶잖아. 그 얘를 t로 바꾸라고 배웠으니까 t로 바꿔서 풀어보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니?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라는 이차함수를 그리는 거죠. 공식에 따르면은 대칭축은 t는 1이고 근데 여기 x 범위가 있었으니까 얘를 바탕으로 t의 범위를 다시 구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야 하는 건데 이게 1차식이니까요. 너무 쉬워요. 2배 하고 빼기 3하고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빼기 3이고 여기는 3인 거죠. 이 범위를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답을 내면 됩니다. 3은 몇쯤? 마이너스 3은 몇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요 식의 t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입니다.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2 더하기 2니까 1. 최대값은 여기죠 여기? t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고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 곱하면 6이고요. 15 더하기 2니까 17. 그리고 이번 숙제 중에 11-16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숙제 질문입니다. J A가 90도고요. 그 90도 양 사이드 변이 10이랑 20 민 직각삼각형 ABC가 있다. P는 A를 출발하여 매초 1의 속력으로 B를 향해 변 AB를 움직이고 Q는 P와 왜? 원래 있어? 근데 주의를 살펴봐. Q는 P와 동시에 꼭지점 C를 출발하여 매초 2의 속력으로 A를 향해 변 CAB를 움직인다. 선분 PQA끼리의 치수값을 구하시오. 그림을 그래야죠. T초가 흘렀다고 생각을 하고 PQ의 위치까지 정해주셔야 됩니다. T초가 지나면 P는 T만큼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A에서 출발해서 B를 향해 가니까 요 길이를 T라고 잡아주면 여기에 P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Q는 P보다 속력이 2배 빠르기 때문에 2T만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거에 딱 2배 정도 되게끔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출발점이 C잖아요. C에서 A를 향했다? 그럼 요 정도 2T로 잡아주시고 Q 찍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PQ 길이는 PQ 길이를 표시해 주면 이렇게 요 직각삼각형이 눈에 들어오죠. 피타고라스 정리로 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Q의 제곱은 T 제곱 플러스 AQ는 당연히 20 빼기 2T겠죠.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돼요. 전개 정리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서 제곱이니까 루트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식을 쓰면은 t는 8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하고 t는 8일 때입니다. 8일 때 서술형인데 여기다가 범위를 안 쓰면 감점을 많이 당하니까 범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요 길이가 t니까 0보다 커야 되고요. 요 길이가 20 빼기 2니까 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t의 범위는 0에서 14예요.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맞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에 따른 대칭축이 t는 8이고 8은 요 구간 안에 들어있으니까 8을 집어넣은 게 지속값이 맞아요. 그래서 PQ의 제곱의 최소값은 T에 8을 집어넣은 80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정답이에요. 루트 80은 얼마지? 4루트 다 했고요. 진도를 나가겠어요? 기본 문제 12-5번 할 차례인가? 했나? 안 했나? 유제 12-6번은 너네들이 했나? 했어? 이거 내신 필출 딱 강조하고 딱 끝냈던 거네. 근데 그 유형을 다 모른다고 한 거야. 그다음에 기본 문제 12-5번부터 갑니다. 우리들의 친구 오메가 문제. 오메가가 어디서 나오는지까지 정리했나? 3번 나온다고 정리했나? 했어요? 첫 번째가 몇 단원이었어요? 6단원 복소수였고, 두 번째가 7단원 2차 방정식이었고, 세 번째가 여기 12단원 3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했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까지 다 정리해드렸죠. 그런 기억이 나는데 6단원에서 오메가는 뭐였나요? 6단원에서 오메가는 뭐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 녀석의 실물을 준다고 했죠. 2분의 뿔마 1 뿔마 루트 3i라고 준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2 넘기고 1 넘기고 해서 양변 제곱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혹은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을 네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2차 방정식에서는 단원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혹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해가 오메가라는 조건을 준다고 했고요. 여기는 3차 방정식이니까 x세제곱은 1 혹은 x제곱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을 주는 겁니다. 표현이 다르다. 단원 어떤 단원에서 출제했느냐에 따라서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정석 기준으로 10단원 혹은 11단원까지고 기말고사가 그 다음부터거든. 그러니까 오메가는 중간에도 나오고 기말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간에도 들어있고 기말 범위에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요. 왜냐면 내는 족족 틀리거든 애들이. 내기가 너무 좋은 소재야. 근데 그 6단원 7단원에서 푼 오메가 문제랑 지금 이제 오늘 숙제가 나가는 거 오메가로 풀어보면은 딱히 어렵지 않은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까? 별로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오메가 전체 한 5% 정도 밖에 안 되는 거라서 그래요. 실제로 예비 고1이 돼서 저기 그 예비 고1로 잘 치는 강사 있잖아, 박동우라든지 그런 반에 가가지고 수업을 들을 때 나오는 오메가 문제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문제를 건드리기라도 하려면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를 보면 x 세제곱 빼기 1은 0이다. 요거의 한 허분이 오메가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1, 2번을 a 오메가 더하기 b 보라서 내시오. 그러니까 2차 이하는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말을 듣자마자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여기 오메가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해서 허근이 나오는 2차 방정식의 실체를 알아보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었으니까 거기다가도 오메가를 넣어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을 더 써야 되고요. 그리고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허근을 혈내로 가질 거니까요. 여기다가 다 바를 때리는 것도 쓰셔야 되고. 그리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1. 결국 이 6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푼다. 1번 1 빼기 오메가 제곱 왜 했던 것 같은데?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딴 반에서 안 나와. 딴 반은 안 나가는데 오메가 6제곱 더하기 대대 오메가 100제곱. 그럼 항이 총 몇 개예요? 51개죠. 이거 뭐 이런 성질 때문에 몇 개 더하면 0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2차까지 놔두고 여기부터 이 세제곱은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차수를 떨굽시다. 얘는 오메가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그 다음은 플러스 오메가 8승이니까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오메가 10승이니까 오메가라고 쓰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다 없어진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를 이렇게 생긴 식에 6개를 연달아 더하면 0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제 그 6개 연달아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51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니까 그러면 어딘가 3개만 남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맨 뒤 말고 맨 앞에 남겨도 상관이 없어요. 6개 합이 근데 이 새끼들은 51개 여기가 51개였고 여기가 6개니까 51 나누기 6을 해서 나머지가 3인 걸 알아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초반 3개나 후반 3개가 남는다 라는 뜻이니까 초반 3개 이미 적어놨잖아. 요 3개만 남는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요 놈만 건드려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 오메가 제곱이 빼기 오메가 빼기 1과 같다. 그럼 빼기 오메가 제곱으로 봐. 빼기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더하기 1과 같다. 그러니까 요 식은 요 식이랑 같은 거였어. 요 식의 2배로 답을 쓰면 된다. 그 다음에 2번 1번은 하고 2번에서 멈춰.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뭐 1번을 한 번 더 푸는 게 나쁘지 않으니까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 제곱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의 4제곱분의 1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죠? 더하기 대례의 오메가 9제곱분의 1 그러니까 전부 다 분의 1꼴이고 전부 다 분모는 오메가 또는 오메가 바의 거듭제곱이고 홀수 제곱에 미친 오메가고 짝수 제곱에 미친 오메가 바구나 그런 특징 누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들 오메가가 뭔지 모를 뿐 규칙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근데 이게 오메가니까 놔두자. 놔두고 얘부터 처리합시다. 제곱인 것도 싫고 분수인 것도 싫거든요. 요식을 이용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분모 분자에다가 오메가 바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1이 돼버리니까 오메가 바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당연히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메가 바분의 1 얘는 그대로 쓸까요? 그 다음에 오메가 5제곱분의 1 있었으니까 거기다가도 아래 위로 오메가를 곱했다가 지금 오메가예요. 그 다음은 오메가 바의 6제곱분의 1이니까 1인 거죠. 이렇게. 그 다음은 반복이야. 그러니까 요 6개가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끝이 9였기 때문에 요런 게 2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정리를 더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 A 오메가 플러스 B로 나타내는 거니까 오메가 바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를 2배 하는 것보다는 따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연결주고 싶잖아. 그죠? 뒤에다가 요 3개를 한 번 더 씁시다. 아니다. 그러지 말자. 그냥 가자. 어차피 이거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3개에서 정리를 하고 이 3개에서 정리를 합시다. 이 3개에서 정리를 한다는 말은 일단 얘가 분수라서 거슬리거든. 그래서 여기다가도 분모 분자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하도록 합시다. 애시당초 쓸 때 오메가 제곱이라고 씁시다. 같은 맥락으로 얘는 오메가 바의 제곱이라고 씁시다. 일단 분수인 게 거슬려가지고 정식으로 바꿔놓고 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여기 있어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얘를 넘기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오메가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1도 여기 있잖아요.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파와 같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 바 근데 오메가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가 여기 있죠? 얘를 넘기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 바는 원래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답은 이거예요. 마이너스 2오메가 마이너스 6개나 되기 때문에 갖고 놀 수 있는 조건이 6개나 되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푼 것은 뭐 되게 다양한 풀이 순서 중에 한 가지일 뿐이야. 순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더 복잡하게만 안 가면 되는 거지. 간단해지고 있는지만 생각을 하면서 이 6개를 자유롭게 갖고 놀면 된다. 그래서 뭐 내가 개빡세다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개빡세지 않아요.
유제해보세요. 12-7번. 유제 12-7번. 풀어왔어? 숙제인 줄 알고. 야! 왜 이러실까? 얘는 다르죠, 약간.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 그거 인수분해하면 2차식이 x제곱 빼기 x 더하기 나오잖아.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이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빼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이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 1.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도 1. 이렇게 6개를 딱 써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바의 제곱은 이거 아까 똑같아. 오메가 바니까 싫잖아. 오메가 바의 제곱은 어떻게 바꿀까? 오메가 바의 제곱은 어떻게 바꿀까?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를 애초에 없애고 싶단 말이야. 오메가 바의 제곱은 요걸 이용합시다. 오메가 바는 원래 오메가 분의 1이야.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제곱분의 1이라고 해요. 오메가 제곱분의 1이니까 아래 위로 오메가를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인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네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네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여기서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면 오메가 빼기 1이네. 그 다음에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얘를 넘겼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6제곱은 1이겠죠? 이 6개를 더한다고 치면 상대로 0입니다. 근데 전체 항의 개수가 20개고 20 나누기 6에 나머지 2니까 앞에 2개만 남기면 돼요. 결국 얘는 이거라고요. 그래서 0.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만 족보
적어놓고 바로 문제 풀러 갈게요. 3차 방에 세근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곱한 것의 합은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암기해야 됩니다. 기본 문제 12-6번 3차 방 x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5는 방에 대하여 저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알파 베타 감마의 실체를 알 길이 없으니까요. 물론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고등학교까지가 아니라서요. 나도 모릅니다. 대학교에서 배우는지도 몰라요. 나는 서울대를 입학했기 때문에 서울대를 입학하느라 내 인생의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서울대 입학과 동시에 공부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뭐 배우는지 몰라요. 서울대 화생공에서 뭐 배우는지 모릅니다. 물론 책은 샀죠. 애들이 사길래 책도 사고 공학용 계산기도 사고 막 그랬는데 책이 한 권에 막 요거에 한 2배쯤 되거든. 뭐 그게 한 2배쯤 되고 표지도 막 종이 한 100개쯤 쌓는 거 아시죠? 두꺼운 거 있잖아. 그렇게 막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당 막 3만 원씩 했었어. 그 당시에 25년 전에 한 권에 3만 원씩 했는데 엄마한테 한 권에 10만 원이다 하고 거짓말을 치고 오바해서 돈을 받은 다음에 여친 가방 사주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데다가 이제 책값을 썼고 공부를 접었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대학교 수학에서 가르쳐 주는지는 모른다. 근데 뭐 굳이 지금 당장 궁금한 어린이다 그런 사람들은 네이버 검색해보면 떠요. 네이버 가서 검색하든지 구글링을 하든지 유튜브에 가서 검색을 하든지 이런 거 뜹니다. 그 강의로 막 짜치는 애들이 지가 좀 수학과 전공이다 이거지. 수학 좀 한다 이러면서 깜치는 영상이 많거든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은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얘의 세근을 알 길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된 3차 방정식 문제는 저거 말고는 쓸 게 없다고요. 그래서 얘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라는 조건을 보는 순간 저 세 개를 써놓고 하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이창이 없잖아요. 0인 거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인 거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인 겁니다. 이 세 개를 갖고 푼다라고 생각해야 돼. 1번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 요거는 이 식 자체가 내신에서 자주 물어보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식이 포함되어 있는 공식이 있어. 내신형 식. 그거는 그때 배우시면 되고 나도 긴가민가 해. 그래서 그때 배우시면 되고요. 얘를 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항이 2개인 게 싫은 거거든. 그러니까 문자가 2개인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 식 중에 어디냐면 여기 있거든요. 얘를 넘겨가지고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좋아요. 특히 이 문제는 더 개꿀인 포인트가 이 새끼가 0이라서 개꿀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감마인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알파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베타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식의 정체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다 이겁니다. 저거 데리고 와가지고
답을 쓰면 돼. 어쩌라는지 알겠죠? 2번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이건 뭐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와야 세 문자에 대한 합곱 이런 애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에서 3항 완전 제곱식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한 곱셈 공식의 활용 문제를 딱 연결짓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두 개가 아니까 그 곱셈 공식의 활용을 또 올려서 처리를 내는 거지. 요거 제곱에서 요거 두 배를 빼라 그런 얘기잖아요. 암산에 따라서 6이고요. 3번은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가마. 이것도 뭐 그냥 전개하면 돼. 이 세 개씩 전개하는 법은 내가 우리 개강하는 날 알려드렸어요. 전개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1을 뽑느냐, 1이 아닌 걸 뽑느냐에 따라 1만 뽑으면 1이고 1을 2개 뽑으면 이거이고 1을 3개, 1을 하나만 뽑으면 이거이고요. 1을 안 뽑으면 이거겠죠?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전개를 한 다음에 그럼 뭐 얘네들 전부 더 있으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산수해 주면 되는 거죠. 1, 0, 마3, 마5 그러면 마7 이렇게 되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풀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만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와 x 빼기 감마가 곱해져 있는 식의 x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는 건데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는 곧 이 식이란 말이죠. 요 식의 x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7이 나오잖아요. 요만큼이 7이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거는 등장하는 식이 그거 하나밖에 없죠. 이 수분의 제일 긴 거. 그거를 또 올려가지고 써주면 되는 거죠. 원래 여기 뒤에 달려있던 걸 이항시킨 겁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다 알아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이 문제의 장점은 세근의 합이 0이니까 이게 다 없어지는 거죠. 원래는 저 여기서는 이게 없잖아요. 요 놈을 곱셈 공식의 개념으로 추가로 찾았어야 되는데 요 놈이 0이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3 알파 베타 감마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라고 쓰면 됩니다. 유제 1번이랑 아니 다 해? 1, 2, 3, 4번 후딱후딱 해봐.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유제 12-8번 4개다. 후딱후딱 해봐.